무안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에서 기르는 오리 16,000여 마리를 살처분 조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가 통합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과 목포시는 두 학교를 통합해 오감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갑론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선거구 10곳이 유지됐지만 서부권은 한 석이 줄고 동부권은 한 석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연탄의 의지에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에게 연탄 나눔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무안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의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 공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10km 이내를 방역 지정으로 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 예차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고흥 유경오리 농장은 현재 살처분과 사체 처리가 100%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해 오감직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시는 오는 13일 목포구와 목포여고 통합이전 재배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통합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통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목포시는 소유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2028년 3월쯤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구 획정, 이번 역시 다를 바 없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남은 선거구 10곳을 유지는 하는데 전남 동부권은 한 석이 늘고 서부권은 또다시 갈기갈기 찢기는 누더기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넘겨받은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남의 의석수는 10석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는 완전히 분해돼 다른 선거구에 붙거나 분구되는 꼴입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텃밭인 영암 무안 신안. 영암은 해남 완도 진도, 무안은 나주 화순, 신안은 목포와 통합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야말로 공중분해되는 모양새입니다. 지역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현역 의원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비현실적인 선거구로 거론됐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불은 3개로 쪼개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순천을 가불로 나눠 2석으로 늘리고 광양 곡성 구례 1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엉뚱하게 다른 곳에부터 논란이 됐던 해령면이 다시 순천에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통합이 거론됐던 여수는 기존대로 선거구 2곳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담양 한평 장성 영광, 고흥보성 장흥 강진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구역의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 발전,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르면 내년 1월쯤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연탄의 의지에 힘겹게 겨울을 나는 이웃이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난방비가 부담되는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고 비탈진 골목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지어 연탄을 옮깁니다.
목포검찰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선 겁니다. 이들의 손을 거쳐 창고에 하나둘 쌓이는 연탄들. 갈수록 치솟는 연탄값 때문에 겨울나기를 걱정했던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안도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응? 연탄 들여놔주니 고맙지요, 좋지요. 전남에서 추운 겨울을 연탄에 의지하고 있는 곳은 모두 3,975가구. 해마다 연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850원까지 올랐습니다.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 가족 6가구의 보일러 연료비를, 20가구에는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싸워가며 연탄 배달에 나선 봉사자들은 고생스러우면서도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에 대한 또 지원, 보호가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또 이웃의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참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400만 장 수준이었던 연탄 기부가 올해는 160만 장으로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지는 상황. 최근 경기가 둔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후원과 봉사의 손길이 감소한 가운데 1,000원짜리 연탄 한 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 전 시장은 6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분열 정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여수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특별법 제정과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5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을 거치고 민선 7기 여수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는 6일 오전 교육청에 출근했다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조퇴한 뒤 낮 12시 10분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승용차가 편의점을 충돌해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사망했습니다. 무안경찰은 6일 새벽 2시 19분쯤 A씨가 무안군 무안읍 용산 삼거리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인도로 올라타 편의점 외벽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심정지가 와 소방당국이 응급구조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10시 5분쯤 목포소방서는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A군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호흡이 확보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도내 심정지 환자 사건 1,5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남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가 4천여 명에 달하고 평균 연령이 71.3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급조치 이후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심폐소생술 교육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며 공공장소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응급상황 시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비 500억 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법인은 2억 원이며 농수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은 5억 원, 수출, 가공, 유통사업자는 10억 원입니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늘 15일까지이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를 거쳐 22일까지 최종적으로 융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신임 배태큐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위원회 진상규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배 단장의 건의에 공감하며 여순사건 피해 신청 유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광주, 경남 등을 위주로 추가 인력 파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또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순위원회 사실조사단 구성과 운영, 위령사업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질의를 제출했으며 법 개정과 제도 보완, 예산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여수시 원산지 표시 단속 적발 건수가 연평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전통시장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45건이 적발돼 연평균 25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과 함께 위판장과 양식장 등 370곳을 대상으로 방사능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5개 사업에 대해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시는 세라믹 산산도로 개설과 옛 경찰서 인근 삼거리 도로 구조 개선, 금장아파트 일대 하수관로 설치, 삼양천 출입 통제, 오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 현안 해결에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39억 원, 하반기 30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전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73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해남의 전략작물 직불금은 농가 2,711곳에 각 품목별로 헥타르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식량 자금률을 높이고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표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신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순천수국 가든 컬렉션 레드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한 수국 가운데 최초의 빨간색 계열로 타 품종에 비해 양지에서 비교적 잘 견뎌 여름철 정원식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정원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신품종 6종 연구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과 유사하게 상업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고흥군이 내년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국비와 도비를 합해 40여억 원을 투입하고 저수지 5곳 준설과 노후저수지 10곳 개보수,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 사업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 5만 7천 톤을 확보해 안정적인 저수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흥군이 제주에서 고흥 쌀시식 품평회를 열고 유통팔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고흥과 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나물 등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고흥군은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수특산물 유통팔로 확대를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진도군이 2024 농촌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도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30억 원 규모의 고체 유용 미생물 구축 사업과 24억 원 규모의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체 유용 미생물 구축은 특허 기술을 적용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고 꿀벌 자원 육성 품종 구축은 꿀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여왕벌 집중 중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안군은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환경 기초시설과 발전소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갯벌 등 탄소 흡수원에 대한 배출권 인증 방안과 관련해 연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